저는 인간의 뇌를 꼭 닮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대 그리스인들은 머리에 난 상처를 치료할 때 꼭 젖을 사용했다고 해요. 또한 초기 로마 제국 사람들은 젖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칭할 만큼 귀한 열매로 여겼는데요. 저는 누구일까요? 바로 호두입니다. 이처럼 호두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왔다는 것이 참 신기한데요. 그 효능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머리에만 좋다?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 심지어 암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몰랐던 호두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헬스조선의 이금숙 기자입니다. 인류가 식용으로 삼았던 가장 오래된 나무 열매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기원전 7000년 전 중동 지역에서 시작해 점차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사랑을 받아온 호두입니다. 오늘은 이런 호두가 어떤 영양 성분을 갖고 있고 또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심선아 소장님을 모시고 호두의 효능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호두가 흔히 뇌 건강에 좋다는 건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 또 다른 여러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건가요? 호두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슈퍼푸드 이런 것 좀 떠오르지 그렇죠.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다양한 영양소들을, 유익한 영양소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특히 이런 뇌와 모양이 굉장히 비슷해서 맞아. 호두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 맞아.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호두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래요? 함유가 되어 있어요. 호두의 영양소 분석 먼저 해드려 보면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백질은 약 15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육류 단백질과 조금 비슷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한 6.7g 정도 굉장히 많은 양이 함유가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은 65g. 그러니까 상당히 지방. 많죠. 알죠. 그런데 이 많은 지방의 87% 정도가 바로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 그렇구나.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식물성 오메가3라고 알려져 있는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게 아주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요. 또 이외에도 폴리페놀, 또 감마토코페롤 같은 영양 성분들, 칼슘이나 철분, 또 아연과 같은 이런 필수 미네랄들도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알 하나에 영양은 정말 꽉꽉 차 있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게요. 너무 근데 많이 일반적으로 들어요. 그럼 호두의 하루 권장량은 이제 한 줌 정도 먹으라고 그렇죠, 한 줌. 하잖아요. 이게 이제 28g 정도인데 이 한 줌 안에요. 우리 몸에 있는 염분을 배출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칼륨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125mg 칼륨도 정도. 들어있어요. 포만감이나 그다음에 체중 관리에 아주 중요한 그런 식이섬유소도 꽤 많이 들어 있고 네.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도 아주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백질도 15%나 들어있는 네. 거라고 하니까 사실 지방이 메인이긴 하지만 단백질도 꽤 많이 들어있는 그렇죠. 식품이네요. 네.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육류를 좀 안 드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채식을 많이 하시거나 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육류 소화에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단백질이 좀 부족되어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럴 때 호두를 통해서 단백질을 보충해 주시면 좀 균형 있는 영양소를 좀 섭취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호두에 대해서 좋은 영양소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호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불포화 지방산. 네. 근데 이 불포화 지방산이 얼마나 들어있냐면 지방산 중에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1회 분량에 2.5g 정도,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이 2.5g 정도, 다중 불포화 지방이 13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제 좀 머리가 어지러워요. 저는 그렇죠. 이제 지방 하면은 그냥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영양소 요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방산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 또 그 중에서도 단순 불포화 지방산, 아까 다중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 이런 것들 너무 많은데 좀 명확하게 좀 쉽게 쏙쏙 들어오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급히 급히 정말 제가 이게 뭐예요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만. 지방의 기본 단위가 지방산인데 지방산을 이루고 있는 성분은 딱 탄수하고 수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다 보세요. 탄소 아니면 수소로만 다 그러네요. 연결이 되어 네, 있거든요. 네. 탄소는 팔이 몇 개냐면 4개예요. 각각의 4개의 손을 다 수소랑 이렇게 잡고 있어요. 또는 그 옆에 있는 탄소랑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손을 다 꽉 차게 이렇게 수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게 바로 포화지방이에요. 딱
봐도 굉장히 구조가 안정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건 불포화 지방이잖아요. 이런 걸 보시면 한쪽 끝과 한쪽 끝에 지금 쭉 탄소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랑은 좀 달라요. 탄소가 하나씩 다 손을 잡고 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되냐면 수소가 빠지면서 빠진 손이 있으니까 탄소끼리 손을 두 개 손을 서로 맞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수소가 하나씩 빠지니까 이중결합이 있으면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 있는 것부터는 우리가 다중이다. 여러 개니까 다중 불포화 지방. 하나 있으면 단일 불포화 지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또 오메가3 이야기를 많이 할 그죠. 거니까 세 번째 탄소부터 만약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오메가3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중결합이 처음이 여섯 번째 탄소부터 생기면 오메가6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걸 이해하시면 호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지방의 유익한 그런 기능들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FDA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이 호두를 매일 43g 정도 양, 이 정도 양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 효능을 FDA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FDA에서 인정할 정도면 진짜 믿을만한 효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연식품 중에서는 최초로 인정이 된 게 호두라고 해요. 그렇구나. 뭐 요즘에 워낙 심장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특히 심장 질환이 한국인의 사망 원인 3위였다가 2위까지 올라섰거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망 원인이 암보다도 많은 게 바로 심혈관 질환인데 이 호두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꼭 먹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40대 이후만 해도 이런 심혈관 건강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실제로 매년 1,790만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전체 사망의 31%가 바로 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그렇네요. 네.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게 이런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은 다행히 식사 습관이라든가 또는 생활 방식을 좀 개선하면 많이 예방도 할 수 있고 크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좋은 점이죠. 미국 의사협회 저널 내과학에서도 네. 연구를 해보니까 식물성 그리고 해산물을 기반으로 한 오메가3를 섭취를 하게 되면 심장 마비로 인한 사망률을 최대 10%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3 계열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여러 개가 있지만 있었네. 그 중에서도 호두에 주로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게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이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건 심장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 호두가 견과류 중에서는 이 알파 리놀렌산의 함량이 가장 높은 그런 견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식물성 오메가3 알파 리놀렌산이 가장 많은 건강식품이 호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에 일일 권장 섭취량이 있잖아요. 우리가 호두를 먹으면 이 일일 권장량을 충족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호두를 꼭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이거 영양학자로서 좀 권장드리고 싶은 이유는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건 필수 지방산이에요. 우리가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리놀렌산과 리놀레산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섭취하면 나머지 지방산들, 사실은 뭐 DHA라든지 EPA라든지 이런 지방산들도 우리 몸에서 필요한 대로 좀 합성을 할 수 있다. 다만 좀 부족하니까 보충해주면 더 좋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DHA, 나 EPA도 생선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오메가3 알파 리놀렌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호두죠. 사실 우리가 필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합성이 안 되고 꼭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두 가지가 리놀렌산, 리놀렌산인데 같이. 이 호두에는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하다. 그래서 호두는 하루 권장량이 28g, 그러니까 한 줌 정도면 이 오메가3 지방산이 2,542mg 정도 함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하루 오메가3 섭취량을 500mg에서 2000mg 사이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줌만 먹어도 필요한 이런 오메가3를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는 형태인 거죠. 저희가 흔히 이제 오메가3를 따로 영양제로 복용을 하는데 그때 항상 500ml짜리가 네. 많아요. 네.
그거보다 호두에 더 많이 들어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심혈관 건강이니까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좀 네. 한번 볼까요?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에 대한 호두가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식단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지방식도 저지방식. 있고 또 지중해식, 음. 미국식, 그리고 일본식 어떤 전형적인 식단들을 해서 쭉 비교를 해봤을 때 하루 총 칼로리의 한 5에서 24%이 정도에 해당하는 호두가 들어간 식단이 총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그리고 중성 지방을 큰 폭으로 낮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와. 실제로 또 미국 심장학회지 발표 자료도 있는데요. 이 호두와 또 심장 건강의 연관성을 조사를 한 건데 600명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호두가 30g에서 60g 정도 포함된 식단을 섭취하게 한 결과 혈중에 있는 염증이 최대 11.5%까지 감소했다는 그런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소장님, 근데 이제 염증, 요즘에 핫한 그렇죠. 염증,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고 낮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염증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으로 그렇죠. 나눌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성염증은 우리가 뭔가 외상을 당했거나 뭔가 감염이 있을 때 우리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어 작용이에요. 그리고 식습관 불량이라든지 비만, 또 스트레스, 고혈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만성염증이 지속이 될 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만성염증이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혈관에 손상을 시키면서 심혈관 질환들을 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염증은 사실은 뭔가 우리가 치료를 하거나 또 이것들을 회복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이런 혈관 염증들이 결국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전신을 사실은 이제 갉아먹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심장에 좋다는 게 혈관 내에 있는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두가 그래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응급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평상시에 이렇게 심혈관 관리를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 호두에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요, 당뇨 환자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당뇨 환자들은 혈당 관리도 어렵지만 사실 체중 관리를 보통 같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연구에서 밝혀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호두에 함유가 되어 있는 식이섬유, 엽산, 그리고 여러 가지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관상동맥 질환 위험성을 낮추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들과 함께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뇨병 환자의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식이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단백질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단백질도 역시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 바로 근육이잖아요. 이 근육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육의 양이나 질을 좋게 함으로써 우리 몸에서 포도당의 어떤 관리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리놀렌산 같은 좋은 지방산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또 식이섬유도 우리가 혈당 조절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 말씀 주셨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심지어 장, 또 암, 다양한 질환에도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요? 이 호두에 워낙에 이제 유익한 성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식이섬유소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6.7g 정도. 이런 식이섬유소들은 장내 유익한 세균들의 먹이가 돼서 장내 환경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대장 기능을 직접적으로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장내 면역세포들을 좀 활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 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생리활성 물질들 자체가 굉장히 이제 활성산소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DNA가 손상을 받으면서 생기는 게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DNA 손상 자체를 막아주고 예방해주고 관리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호두의 장점이 대장 건강이라든지 결과적으로는 암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호두 무궁무진하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좀 꾸준히 적당한 양을 먹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네, 아주 잘 어떤가요? 알고 네, 있습니다. 소장님 얼마큼 먹어야 되고 얼마나 꾸준히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사실은 오늘은 심혈관 질환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네. 얘기해서 중년 이후에 드시면 참 좋겠지만 아이들도 굉장히 좋고요. 뇌 건강에도 좋으니까 노년층에도 먹어야 상당히 말이죠, 근데. 도움이 되고. 아유, 진짜.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좀 소개해드리면 네, 네. 주 5회 이상 호두를 섭취했을 때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추고 그다음에 기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실제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는 네, 점이에요. 그래서 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특히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설사하거나 좀 그러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권장량을 매일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아까 좋겠습니다. 권장량이 얼만큼? 하루에 28g, 그러니까 여자 손으로 쥐었을 때 한 줌 정도라고 한 줌 보시면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매일 꾸준히 챙겨 먹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처럼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면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네요. 오늘은 호두의 전반적인 영양 성분과 또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소장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